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07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10월 1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9월 9일입니다. 오늘 명식 신축년 갑술월 을미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지는 을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을목일간이 되겠고요.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술월의 을목이 되겠습니다. 어저께는 갑목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을목은 술월에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살펴볼 것이고요. 그 일간이 태어난 배경이라고 할 수 있죠. 술월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겠는데 일단 을이라고 하는 글자, 천간 10개의 글자 중에서 두 번째 천간이 되는 것이고, 오행으로는 을이라고 하는 오행은 목에 해당이 되지만 이 목을 갖다가 양목이다라고 하는 것과 양목이라고 하는 것과 또 음목이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갑이라고 하는 것을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양목이 되는 것이고요.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이 을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으로는 목이 되면서 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갑목이 양목임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을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목이다라고 해서 음목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갑목, 그 다음에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을목인데 대체적으로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 좀 남자스럽다, 남성스럽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 여성스럽다, 여자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남자는 좀 강하고 굳세고 좀 터프하고 좀 거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여성분들은 부드럽고 우아하고 아름답고 그 다음에 뭐 조금 다소곳하면서도 애교도 있고 뭐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성이 남성스러울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요즘은 꽃미남이라고 해서 남자도 좀 여성스러운 어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인데,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예외적인 거잖아요. 예외적인 것, 그죠? 호랑이는 그냥 호랑이일 뿐이지 호랑이하고 사슴하고 같아질 수는 없는 거죠. 자기 천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호랑이나 사자는 맹수로서 주로 하는 성향이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은, 사슴 같은 경우에는 호랑이를 보면은 같이 싸우기보다는 일단 도망가는 것이 상책인 겁니다. 그것이 양과 음의 조화인 것이죠. 여자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남자처럼 되기는 힘들고요. 남자가 아무리 부드럽다 하더라도 여성처럼 되기는 좀 힘든 것이죠. 자기 본성이라고 하는 것, 양이라고 하는 남자,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 음이라고 하는 여자,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립목이라고 해서 어떻습니까? 강하고 단단하고 위로 쭉쭉쭉쭉 뻗어서 자라나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갑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반면에, 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여성과 같고 단단한 갑목에 비해서는 좀 부드럽고 유연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연하기 때문에 곧게 자라고 단단하기보다는 옆으로 잘 휘어져 가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또 을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갑목을 대립목이라고 해서 큰 나무 같은 것에 비유를 한다고 하면, 을목 같은 경우는 대립목이라기보다는 양유목이라고 이렇게 표현. 양유목 같은 경우는 뭐냐면 넝쿨식물 같이 이렇게 칡넝쿨 같은 거 있죠. 칡넝쿨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은 버드나무 같은 거 있죠. 버드나무처럼 휘영휘영 이렇게 잘 휘어지는 나무, 이런 것들로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쉽게 말하면 화초라든가 화목 같은 거죠. 화초 나 화목이라고 해서 꽃을 피우는 그런 나무를 갖다가 을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자체가 갑목은 단단하고 크고 굵직굵직하고 하늘을 향해서 곧게 뻗어가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큰 나무이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오늘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으로서 쓸 수가 없다. 부드럽고 유연하기 때문에 화초를 뜯어다가 집을 지을 수 없고요. 또 풀을 뜯어다가 어떻게 뭐 배를 만들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목으로서 동량지목으로 쓴다라기보다는 그냥 그야말로 목화통명이 돼서, 목화통명이라고 하죠. 목화통명이 돼서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으로 쓰는 거니까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동량지목 내지는 동량지제로 쓰는 것이 간목의 원래 본래의 그런 성향인데, 간목도 경우에 따라서는 꽃을 피우는 그런 용도로 쓸 수는 있습니다만, 간목, 을목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을목 같은 경우는 화목으로서 목화통명으로서 꽃을 피우는 것이 용도라고 하면, 간목도 물론 봄, 여름에는 목화통명이 되는 것을 이롭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간목의 원래 용도는 동량지목 내지는 동량의 제목으로서 이렇게 쓰는 것이 간목의 용도다. 동량지목 두 번 썼네. 동량지제 이렇게도 쓰면 되고, 같은 말을 제가 두 번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용도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을목은 목화통명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맞게 을목을 사주 배합을 하기 위해서는 병화라고 하는 화와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수라고 해서 수화를 기준으로 해서 배합을 맞추는 것인데, 물론 병화가 없는 경우에는 정화도 쓸 수가 있겠고요. 개수가 없는 경우에는 임수도 쓸 수 있지만은 병화 개수를 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그러한 사주의 배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간목 같은 경우는 동량의 제목으로서 어떤 제목으로 쓰는 경우에는 경금이라고 하는 양금과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을 음화를 씁니다. 이거는 경금이 없다고 신금 쓰고 정화가 없다고 병화 쓰고 그럴 수는 없어요. 물론 경금이 없을 때 신금 쓸 때는 뭐냐면, 큰 나무를 베는 경우에는 큰 도끼라든가 큰 전기톱을 써야 되는데, 간목 자체가 굉장히 큰데 신금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조각도 있죠. 조각도라든가 아니면 식칼 같은 걸, 과도칼 같은 것으로서 큰 나무를 벤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쓸 수밖에 없죠. 나무는 큰데 신금을 쓴다, 정관이라서 좋다라기보다는 이 나무를, 큰 나무를 갖다가 제목으로 만들어 쓰기가 좀 어렵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공부를 했던 것이니까 이거는 이제 어저께 강의를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병화 개수 이렇게 을목을 배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이제 오늘 술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 술월의 을목이 되겠고요.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 중에서도 늦가을이라고 하죠. 가을 중에서도 늦가을이라고 해서 모추 내지는 뭐 개추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뭐 만추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냥 모추, 개추, 만추 다 같은 늦가을이다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신유 술 서방에 해당이 돼서 본시 금왕절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술월은 신유술 방합을 형성하는 경우에 금이 왕한 것이나, 아니면 술월에 경신금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금이 다시 왕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월령 술토만 놓고 봤을 때 술월은 무엇다? 토왕절이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순유술월이라고 하더라도 신유월은 이거는 금왕절, 관성이 왕한 계절이 되는 것이고, 술은 토왕절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걸 다시 신월과 유월과 술을 이렇게 구분해 봤을 때 좀 여기서도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신월은 같은 가을이라 하더라도 임수라고 하는 것을 신중에 암장된 지장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유월과 술월은 뭐예요? 수기가 없다가 됩니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을목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물이 반드시 있어줘야 되는 것이고, 또 따뜻한 온기가 있어 주어야 되는 것이 주 특징임에도 불구하고, 신월 같은 경우에는 월령의 임수가 장제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신중에 있는 임수가 개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다른 타 간지에 수가 없다라고 하면 월령 스스로 신월에 있는 임수를 꺼냈을 수 있지만은, 유월이라든가 술월 같은 경우에는 월령 자체에 물기, 수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있어줘야 된다? 별도로 물이 있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유월 같은 경우는 월령 자체가 금이지만은, 술월 같은 경우는 월령이 금이 아니죠. 그래서 신금으로서 개수를 별도로 또 생수해 주어야 되는 그런 국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어 줘야 된다고요? 개수가 있어 주어야지만 을목의 뿌리를 배양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술월 같은 경우에는
금이 왕한 것이 아니라 토가 왕한 것이고, 토가 왕하면 왕할수록 수를 갖다 파극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시 뭐가 있어줘야 된다? 신금이 있어서 이 개수를 갖다가 생조해 줘야 된다. 위치가 이렇게 되면 좀 안 좋아요. 왜냐면 신금이 아무리 수를 생하려고 하더라도 먼저 을목을 보게 되면, 여러분 길을 가는데 개수를 먼저 보느냐 을목을 먼저 보느냐를 놓고 봤을 때, 을목을 먼저 보면 신금이 개수를 갖다가 극하려고 먼저 할 겁니다. 그죠? 근데 신금이 이렇게 위치가 이렇게 달라져 있다라고 하면 신금이 을목을 극하기가 좀 어렵겠죠. 신금은 을목에 멀리 떨어져 있고 개수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개수의 생을 먼저 받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위치에 따라서도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핵심은 개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것이고, 개수가 수월에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관성, 경금도 상관없고 신금도 상관없지만은 경금이 있으면 을목하고 또 경금하고 자꾸 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금을 갖다가 말씀을 드린 건데, 신금이 없을 때 경금을 쓰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만약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월간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건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을목하고 경금하고 서로 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물론 당연히 술월이 사주 자체가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한습하기 때문에 사화라든가 지지로 오화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훨씬 좋을 거고, 만약에 천간으로 병화가 있다라고 하면 병화가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병화가 있다라고 하면 금이 지지로 이렇게 들어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개유시 이렇게 만약 된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고, 병화가 있다라고 하면 조우까지 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일단은 화는 대운에서 맞아도 된다라고 봤을 때는,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비단 수월뿐만 아니라 유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월도 수가 한 점도 없다라고 하면, 이거 제가 수월 때 말씀드렸는데, 요 사주를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올해가 지금은 술월이지만, 제가 6월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월이라고 하는 계절하고, 그 다음에 유월이나 술월의 차이가 있다 그랬죠.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는 지장간 임수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수가 뭐 타 간지 없다 하더라도 그 문제가 없다. 신중에 있는 임수를 쓸 수 있지만은, 유월이라든가 술월의 특징은 뭐냐면은 기온은 차가우면서 보다 수기가 없어서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을목이 이렇게 유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물론 을목이 유월에 태어나서 신금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은 이건 칠살격이 됩니다. 사주 격국은 뭐 칠살격이라고도 하고요, 편관격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일간이 약하고 관성이 많아서 저 왕한 관성이 일간을 갖다가 극한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초와 같다 같죠. 화초, 꽃을 피우는 꽃나무라든가 화초와 같기 때문에, 가을에 피는 꽃이라고 하면 코스모스라든가 아니면 국화 같은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6월의 을목은 코스모스나 국화 같다. 물이 필요 없을까요? 물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물이 있어 주어야지만 을목의 뿌리를 배양할 수 있는 것이고, 병화가 있어 주어야지만 을목의 기운을 바깥으로 발산하고, 또 따뜻하게 조우도 하고, 그 다음에 화가 있으면 금도 절제를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착각할 수 있는 게, 오해할 수 있는 게, 을목이 인의 뿌리를 뒀으니까 뭐 수가 굳이 필요하겠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일간이 뿌리가 있다고 해서 물이 필요 없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을목이 화초가 튼튼해요. 보기에는 다른 비리비리한 화초보다는 튼튼하다고 해서 물을 안 주면 얘는 결국 죽게 돼 있는 거고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렇게 금이 왕한 상태에서 금이 많다고 해서 사주가 차가워질 수는 있지만은 습해지진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월과 다르게 유월과 지금 술월은 반드시 물이 있어줘야 되는데, 이 사주가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큰 단점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을목에 인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버틸 여력은 있지만은, 이 사주는 대운에서 세운에서 뭐가 올 때 가장 좋다? 수가 들어올 때 가장 좋다라고 보는데, 어떤 분은 이 사주는 화가 금을 제하는 어떤 식신제살 내지는 상관제살이 되기 때문에, 화가 용신이기 때문에 수가 들어오게 되면 수가 화를 갖다 극하니까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사주는 아닙니다. 수가 들어와서 을목이 살아야지만 이 사주는 사주가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관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정유대운 좋지 않을 겁니다. 수기가 전혀 들어오지 않았죠. 병신대운 들어왔을 때는 신중에 있는 임수가 있지만은 이때 좋을 것 같지만은 일목이 뿌리를 내렸던 인목하고 인신상충되기 때문에 결코 좋지 못하죠. 을미가보대운 천간지지로 수기라고 하는 결코 없고, 또 가보되면 인후화구까지 되기 때문에 수기가 더욱 말라버리게 되겠죠. 결국 좋을 수 있는 운은 계사대운, 임진대운, 그죠? 천간으로 계수, 천간으로 임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사주에 있던 금도 요 수를 생하려고 하고 일간을 극하려고 하지 않죠. 또 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일간의 뿌리를 또 배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요 대운 20년간이 가장 이 사주한테는 가장 좋은 운세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신묘 대운, 경인대운 가더라도 역시나 수기가 좀 부족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일간은 을목이 되겠고요. 을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술, 월의 을목이 되겠는데,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이 격국을 볼 때는 일간과 뭐의 관계? 월지,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본다.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나무 음목이 되겠고요. 술토라고 하는 것은 지지로 진술축미토가 있는데, 진토, 술토는 양토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축토, 미토는 음토가 된다. 그래서 일간은 음이고 월지는 양, 음대 양이 되는데, 목이라고 하는 것, 일간 목이라고 하는 것이 토를 극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저 토는 재성이 되는데 음대 양의 관계가 되니까 저거는 정제가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을목이 술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은 사주의 격국은 정제격이 되는데, 술월은 술월에다가 월간에 이렇게 무토까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원한적인 정제격이 된다. 하지만 전체 짜임으로 놓고 봤을 때, 큰 틀에서 사주의 비중을 놓고 봤을 때 일간은 매우 약하고 재성이 왕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되기 때문에 재다 신약한 사주 내지는 신약 재왕한 이런 사주가 된다. 당연히 일간이 약해서 많은 재성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인성이라고 하는 것과 내지는 비견겁재, 비겁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일간을 도와주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비겁만 있다라고 하면 이 사주 보셨잖아요. 이 사주가 수가 없고 겁재인 인목이 있다고 해서 이 을목이 살아나는지 아니죠. 물은 을목이 인의 뿌리를 뒀다라고 하는 것은 을목 자체가 조금은 튼튼해졌다라고 보지만 물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술월이든 6월이든 을목이 살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렇게 묘목 하나 있다라고 하면 을목이 묘에 뿌리를 뒀다고 해서 물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물이 먼저 있고 나서 비교원겁제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임수라든가 내지는 개수가 있어서 반드시 을목을 도와줘야 되는 그런 형상이고, 임수 개수가만 있다라고 하면 무토에서 얘가 파극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경신금이 있어서 다시 금을 갖다가 수를 갖다가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문제가 일지를 보게 되면 미토를 받기 때문에 을미일주가 이렇게 되는데, 다시 사주가 토가 많아지면서 건조하죠. 이 무토, 술토, 미토 모두 어떤 토? 물기를 가지고 있는 건토이기 때문에 술월 자체가 건조한데 건조함이 더 가중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일지를 보게 되면 축토라고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거 어떤 분들이 축술미 사명이 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안 좋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당연히 이 사주가 토가 많아져서 안 좋지만은 이것이 축술 및 사명이 돼서 안 좋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간이 약하고 토가 왕해져서 안 좋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이 더 많고요. 설상가상으로 연간에 신금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왕토가 금을 생각하고, 물론 어떤 분들은 요거를 갖다가 매금돼서 신금이 을목을 극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을목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지 신금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을목 입장에서 어찌됐건 금이 이렇게 있으면은 얘가 매금이 됐든 매금이 되지 않았던, 매금이 되면 뿌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요, 매금이 되지 않으면 줄기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매금됐기 때문에 신금이 을목을 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간 자체가 약한데 토금이 많아지면 재성도 관성도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것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생시에서는 어떤 생시를 보는 것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시 제일 먼저 병자시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천간의 자수를 봤기 때문에 봐서 을목을 이렇게 생조해 줍니다. 자수는 을목의 뿌리는 내릴 수 없지만은 을목의 뿌리를 배양해 줄 수 있죠. 미토가 있어서 이 미중의 을목이 간신히 뿌리를 내리고 있고요. 얘가 건토인데 자수가 옆에 있으면은 잠이 원진이 돼서 좋다 안 좋다라고 보지 마시고, 건토 마른 땅이 물을 받아들여서 미토인 건토가 습토화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병화를 보는 것은 뭐 을목의 뭐 을목의 기량을 바깥으로 발산해 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좋은데, 이 병화가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수가 있었기 때문에 병화를 쓰는 것이지, 만약에 자수가 없었다 사주를 더 건조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해시가 된다고 하면 해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좋은 겁니다. 해미 한목해서 오히려 을목이 해수에도 미토에도 뿌리를 둘 수 있죠. 물론 이제 병화가 아니라 정화가 있기 때문에 물론 조후하는 측면에서는 조금은 병화보다는 좀 떨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신금이 을목을 극하려고 할 때 정화는 저 신금을 갖다가 파할 수 있는 힘이 있죠. 병자 정해시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나쁜 생시는 아닌데, 오히려 이런 생시들 있죠. 그냥 을목이 약하니까 무인시 정도 되게 되면, 무인시 되면 일간 을목이 인의 뿌리를 둘 수 있으니까 좋다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오히려 병자 정해시보다 안 좋은 게 뭐냐면, 인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먼저 이게 설명드렸던 이 사주하고 똑같은 그런 현상이 있죠. 인의 을목이 뿌리를 뒀지만 수월에 무토 두 개 투출되어 있으면 이거는 사주에 수기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봐도 상관없어요. 축중에 이때는 개수를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매금돼서 매몰돼서 이 축중에 있는 개수를 끊을 수 없죠. 이거는 매우 건조한 것이 문제가 되겠죠. 반드시 수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여명으로 태어났을 땐 초년운은 나쁘지 않은데 그 이후로 수기가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남자로 태어났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죠. 정유대운, 병신대운, 뭐 신중에 있는 임수 있다 손치더라도 뭐 임목하고 충이 되면 신중에 임수 날아갈 것이고, 앞으로도 계사임진대운까지 수기가 전혀 없죠. 당연히 이거는 무인시 기묘시가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병자 정해시를 얻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경진시가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진중개수가 있어서 좋다라고 보지 마시고, 이거 진술충미로 모두 갖췄죠. 진술충미 이거는 별격 그냥 사고격이라고도 합니다. 네 가지 고지를 모두 진술충미로 모두 갖추었기 때문에 사고격이라고 하는데, 이건 마찬가지로 왕토가 신금생하고요, 왕토가 경금생해서 금이 일간을 극하는 것이 매우 좋지 않다. 제살 태왕한 그런 사주국세가 되고, 이거를 어떤 분들 관사혼잡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걸 관사혼잡으로 보시는 분들은 공부를 별로 안 하시는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관사혼잡으로 보실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일간 약한데 관성이 뭔 의미가 있으니까, 당장 신금도 나를 공격하고 경금도 나를 공격하고, 재성은 그 나를 공격하는 경신금을 행하고 있고, 이 사주가 좋을 사주가 하나도 안 되는 거죠. 차라리 토로 종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런 것은 종격으로. 신사시도 마찬가지겠죠. 신사시도 이거를 내격으로 보기보다는 이런 경우는 차라리 종격으로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이모시, 개미시도 이모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임수 투출돼서 좋을 것 같지만은 왕토가 임수를 파극하게 되겠죠. 선생님, 신금이 있으니까 토가 신금을 생하느라고 임수 극하지 않지 않나요?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지만은 무토가 100% 자기의 기운을 신금만 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금도 생하지만 임수도 극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임수 입장에서 지지로 뿌리가 없죠. 임수 수 자체가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연간에 있는 신금 예를 주로 갈 때 신금이 무토를 넘어서 그 다음에 을목 거쳐서 여기까지 갈 때 신금이 닳아서 없어지겠죠. 그런 차원입니다. 임모시, 개미시도 제가 봤을 땐 썩 좋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체계는 명리서에는 갑신시가 되면은 등락예갑이 돼서 좋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이제 갑목이 없는 것보다 낫고 신중의 인수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생시들 중에서 고르라고 하면 갑자시, 정해시, 갑신시밖에 없습니다. 다른 생시는 수기가 부족하거나 또 을류시 다시 금이 왕해지는 거, 이런 것들은 별로 좋지 않고요. 병자시하고 병술시하고 비교해 봤을 때 병자시는 자수를 가지고 있지만은 병술시는 또 건토, 마른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좋지 못하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병자, 정해 내지는 갑신시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사주 자체가 원체 편고한 사주이기 때문에
병자정에 갑진시가 된다 하더라도 좋은 사주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